2020 헌가 4, 14, 2022 헌가 11, 12, 17, 38, 2023 헌가 22, 2021 헌가 11, 15, 26, 29, 2022 헌가 30, 43, 2023 헌가 7, 2020 헌바 295, 2022 헌바 35, 2020 헌바 342, 351, 353, 502, 2021 헌바 15, 16, 72, 91, 255, 256, 275, 277, 2022 헌바 111, 134, 152, 267, 2023 헌바 43, 109, 309, 414, 415, 2021 헌바 43, 193, 2022 헌바 6, 55, 315, 2021 헌바 386, 2022 헌바 29, 2023 헌바 156, 2024 헌바 38, 2023 헌바 229. 이 사건들은 민법상 유류분 제도의 입법 목적이 정당한지 여부 및 유류분 제도를 구성하고 있는 민법 제1112조, 제1113조, 1114조, 1115조, 1116조 및 1118조의 위헌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각하 의견을 포함한 법정 의견의 요지는 이은혜 재판관께서 재판관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김형두의 민법 제1114조 후문 및 민법 제1118조 중 제1008조를 준용하는 부분에 관한 반대 의견의 요지는 이영진 재판관께서 재판관 이영진, 김형두의 민법 제1112조에 관한 별개 의견과 민법 제1113조 제1항 및 제1115조 제1항에 관한 보충 의견의 요지는 김형두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주문 2020 헌가 4사건의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각하한다.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헌법에 위반된다.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및 제1118조는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들은 2025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민법 제1113조, 제1114조, 제1115조, 제1116조는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법정 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020 헌가 4사건에 대한 각하 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립니다. 2020 헌가 4사건의 당해 사건은 원고가 소를 취하하여 소송이 종료되었습니다. 따라서 심판 대상 조항은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 아니어서 당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되었으므로 2020 헌가 4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합니다. 다음으로 민법상 유류분 제도의 입법 목적의 정당성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 행위로부터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법정 상속분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유류분으로 산정하여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고 가족의 연대가 종국적으로 단절되는 것을 저지하는 기능을 가집니다. 오늘날 사회구조가 산업화, 정보화 사회로 변화하고 가족의 모습과 기능이 핵가적으로 바뀌었으며 남녀 평등이 점차로 실현되고 있지만 가족의 역할은 오늘날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속인은 유류분 제도를 통하여 사망한 피상속인과의 관계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다른 상속인과 경제적인 결합체를 이루면서 가족 간의 연대를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유류분 제도는 상속인의 상속 재산에 대한 기대를 일정 부분 보장하는 기능을
여전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민법상 유류분 제도의 입법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됩니다. 다음으로 유류분 제도를 구성하는 각 유류분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민법 제1112조의 경우 유류분 권리자와 유류분을 개별적으로 적정하게 입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 법원이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원의 과도한 재판 부담 등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민법 제1112조가 유류분 권리자와 유류분을 획일적으로 규정한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비록 민법 제1004조 소정의 상속인 결격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폐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가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불합리하고 기본권 제한 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는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에게까지 유류분을 인정하는 건 역시 현재 불합리하고 기본권 제한 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민법 제1118조의 경우 대습상속에 관한 제1001조 및 제1010조를 준용하는 부분 역시 대습상속인의 상속에 대한 기대를 보호하고 상속에서의 공평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념을 유류분에도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합리성이 인정되고 기본권 제한 입법의 한계를 준수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 1을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민법 제1118조로 인하여 피상속인을 오랜 기간 부양하거나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한 기여 상속인은 자신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보답으로 받은 증여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현재의 불합리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기본권 제한 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헌법에 위반됩니다. 민법 제1114조 후문에서 당사자 사이에 유류분 권리자에 대하여 손해를 가할 의사, 이하 해이라고 합니다. 로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시기를 불문하고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하도록 한 것은 그러한 증여는 더 이상 보호할 필요가 없으므로 거래의 안전보다는 유류분 권리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으로서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민법 제1118조가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함으로써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에 대한 특별수익으로서의 증여는 그 시기를 불문하고 모두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되게 됩니다. 이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중재산을 상속분의 성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이나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위 조항들 모두 기본권 제한 입법의 한계를 준수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그 밖에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을 규정하고 조건부 권리 또는 불확정한 권리에 대한 가격을 감정인이 정하도록 한 민법 제1113조,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의 범위를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전 1년간에 행한 증여로 한정하는 민법 제1114조 전문, 유류분 부족분을 온물로 반환하도록 하고 수중자나 수유자가 수인인 경우 각각의 가액에 비례하여 유류분을 반환하도록 한 민법 제1115조, 그리고 유중을 증여보다 먼저 반환하도록 한 민법 제1116조 모두 합리적이어서 기본권 제한의 입법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위헌 결정을 통하여 수중자 및 수유자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제거함으로써 합헌성이 회복될 수 있으므로 단순 위헌을 선언하지만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와 민법 제1118조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선고하여 효력을 상실시키면 법적 혼란이나 공백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 조항들에 대하여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판관 이영진, 김기영, 문영배, 김형두의 민법 제1114조 후문 및
민법 제1118조 중 제1008조를 준용하는 부분에 관한 반대 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법정 의견이 밝힌 민법 제1112조와 민법 제1118조의 위헌 부분에 더하여 민법 제1114조 후문 및 민법 제1118조 중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산정에 관한 제1008조를 준용하는 부분도 헌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1114조 후문에 따라서 제3자가 해의를 가지고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는 그 증여 시기를 불문하고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되고 민법 제1118조가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함으로써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으로서 증여를 받은 경우에도 민법 제1114조가 배제되어 그 증여 시기를 불문하고 모두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류분 반환 의무자가 반환하여야 하는 증여재산의 규모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유류분 반환 의무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초래합니다. 특히 증여재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물가 상승률이나 부동산 시가 상승률 등에 따라서 수중자는 증여 당시 재산의 가액보다 훨씬 더 많은 가액의 증여재산을 반환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피상속인이 수십 년 전에 행한 증여도 그 실질적인 효과가 부인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크게 위협받게 되고 단지 상속의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뿐이던 유류분 권리자의 이익을 위하여 수중자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은 형평에도 어긋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동상속인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민법 제1118조 중 제1008조를 준용하는 부분에 근거하여 증여받은 시기에 관계없이 유류분 반환 의무를 지거나 아니면 상속을 포기하고 제3자로서 민법 제1114조에 따라 상속 개시 전 1년간 행해진 증여의 범위 내에서 유류분 반환 의무를 질 수 있으므로 굳이 민법 제1118조가 제1008조를 준용하여 민법 제1114조를 배제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습니다. 독일이나 일본에서는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의 범위를 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에 행한 증여로 한정하고 있는 것 등에 비추어 볼 때 우리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의 범위를 일정 시기에 이루어진 증여로 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 제1112조 및 1118조에 관한 법정 의견의 위헌 이유에 더하여 민법 제1114조 후문 및 민법 제1118조 중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산정에 관한 제1008조를 준용하는 부분도 불합리하므로 헌법에 위반되고 다만 위헌 결정으로 인한 법적 혼란 및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헌법 불합치를 선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판관 이영진, 김영두의 민법 1112조에 관한 별개 의견의 요지 및 민법 1113조 제1항 및 1115조 제1항에 관한 보충 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법 1112조의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배우자가 생존권을 보호받아야 할 필요성은 직계비속보다 더 절실하다고 할 것입니다. 피상속인을 부양하고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한 배우자가 상속에서 직계비속보다 우대를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민법 1112조 제1호 및 제2호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에 위반됩니다. 아울러 민법 1113조 제1항은 피상속인이 공익단체에 증여한 경우 또는 피상속인이 자신의 가업 승계를 위하여 가업의 지분을 증여한 경우에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하여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상속인의 정당한 의사의 정면으로 배치되고 공익에도 반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민법 1115조 제1항이 유류분 반환 시 원물 반환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유류분 반환 청구의 경우 매우 복잡한 법률 관계를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공익단체에 증여하거나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한 피상속인의 의사를 좌절시키고 공익에 반하게 되는 문제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민법 1113조 제1항 및 제1115조의 제1항에 대한 민법 개선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